안녕하세요. 이지훈 강사입니다. 여러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수능 국어는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문제 막 열심히 풀고 계세요? 예. 제가 문제 막 엄청 열심히 푸는 친구들 이렇게 딱 붙잡아가지고 좀 물어봤어요. 너 이번 수능에서 좀 고득 좀 맞을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가 이렇게 문제를 푸는 양에 비해서는 조금 자신이 없어요. 그런 친구들이 많아.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도 학교에 아마 그런 친구 있을 것 같은데 별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응? 뭐 수능 국어 뭐 이런 건 사실 문제 별로 풀지도 않아. 근데 이상하게 모의고사를 딱 보면 점수를 엄청 잘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왜 점수가 안 나올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어떤 원리나 어떤 패턴 같은 거를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문제를 무조건 풀어서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문제 풀면 좀 시간 낭비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수능 국어는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지문은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 그런 문제들을 풀면 어떻게 될까요? 쏙쏙쏙쏙 들어오겠죠? 예, 그래서 쌤이 오늘 수능 국어 지문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된다, 원리는 이렇다, 패턴은 이렇다 라는 거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고 나면 여러분들은 점점 실력이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패턴에 대해서 쌤이랑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수능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시험이에요. 이거 지금 신문 딱 봐도 좀 이렇게 올드하죠, 느낌이. 좀 올드해. 1993년 8월 19일자네. 오래됐어. 수능 시험 기대 반 우려 반. 20년이 넘도록 지금도 여러분들은 우려를 하잖아, 그죠? 지금도 우려 반이야. 자, 이렇게 오래된 시험이 과연 패턴이 없을까요? 우리 한번 그거 한번 보고 가자. 패턴이 무슨 말이야? 우리가 덧셈이랑 이콜만 알면, 자, 이런 거는 뭐 가운데 어떤 숫자가 들어와도 껌이죠. 이거 못 푸는 친구가 어디 있어? 여기 숫자 이렇게 막 들어오면. 수능 국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이 국어지 사실은 뭐다? 사실은 논리예요. 이런 수학처럼. 그러면 지문을 만들 때, 문제를 만들 때 어떤 패턴이 있지 않을까? 원리가 있지 않을까? 그걸 보고 가자고. 자, 20년도 넘었네요. 1994년도 수능의 문제집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문제인데 딱 보면 어때요, 여러분? 뭐 밑줄도 쳤고 뭐 심지어 뭐 A형 뭐 이런 거 똑같아. 그리고 문제 비슷하죠. 비슷해. 근데 뭐가 좀 차이가 있어요? 뭐 지문 길이 정도? 지문 길이 정도? 그리고 선택지 길이 정도? 뭐 이런 거 좀 차이가 있네. 자, 길이를 빼고는 사실은 형식은 굉장히 비슷하다. 다시 말해서 뭐다? 20년이 넘도록 수능 국어는 사실상 패턴이 변한 게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 패턴을 좀 익히고 가자고요. 자, 이거예요. 이거. 쌤이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수능 국어는 사실 이 개대주만 알면 다 끝나요. 개대주. 욕 같죠? 욕은 아니야. 욕은 아니고 개대주. 개념, 대조, 주장. 모든 수능 문제는 이 개념, 대조, 주장으로 지문이 만들어져 있어요. 쌤, 저는요 그 과학 지문 같은 거 잘 못해요. 뭐 이런 친구들도 사실은 그 과학 지문도 보다 개대주로 만들어져 있고 인문, 철학, 사회, 뭐 경제, 뭐 예술 할 거 없이 개대주로 다 만들어져 있다. 지문을 우리가 읽을 때 개대주만 알면 사실은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문제 푸는데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고 100% 풀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문제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15년도 9월 모의고사 문제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본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문을 여기서 좀 발췌를 해왔는데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고 맹자는 이런 말이 있어. 맹자는 유학의 수호자를 자임하면서 공자의 사상을 개선하는 한편 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공자는 사회 혼란을 치유하는 방법을 인내 실천에서 찾고 인내 실현에 필요한 객관 규범으로서 의의를 제시하였다. 둘 다 의의를 얘기했네. 다시 말해서 이런 지문을 딱 봤을 때 쌤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의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개념이 잡혀요.
개념이 잡히고 바로 대조가 잡혀요. 뭐다? 아, 맹자의 의는 뭐고 공자의 의는 뭐구나 라고. 그리고 서로 주장하는 바를 찾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맹자는 의 중요성을 얘기했고 공자도 중요성을 얘기하긴 했는데 맹자는 뭐래요? 맹자는 의를 인과 대등한 지위로 격상하였다. 인과 의를 같이 봤다 이거예요. 근데 공자는 뭐야? 인의 실현에 필요한 객관 규범으로서 의를 제시했다. 무슨 얘기예요? 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하다. 무슨 얘기야?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뭐가 필요하다? 고춧가루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김치가 중요한 거야. 그죠? 고춧가루는 하나의 그냥 부속품이잖아. 다시 얘기해서 인이 더 중요하고 얘는 인과 의를 같이 봤다. 이게 핵심이네. 그죠? 이게 핵심이네. 그럼 이것만 딱 알면은 문제가 어떻게 풀리냐면 맹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뭐다? 4번을 보면 의의 의미 확장보다는 인의 확산이 더 필요하다. 인이 더 중요하다. 누가 했어요? 공자가 그랬잖아 아까. 그죠?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문제를 딱 풀 때 개대주를 딱 알고 나면 그냥 막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다른 그 선택지도 어때요? 좀 덜 보게 돼. 연습이 되면요 딱 이게 눈에 띄어요. 자, 나중에 쌤이랑 이 강좌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 선택지 분석하는 방법도 우리 같이 배우게 될 텐데 잠깐 소개를 하면 뭐 공자가 있고 뭐 맹자가 있다고 했을 때 공자의 주장들이 있고 맹자의 주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택지를 만들 때 얘랑 이렇게 묶는다고. 그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릴 거야.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만들어요. 선택지 분석도 나중에 할 거예요. 자, 그럼 뭐다? 개대주를 알면 지문이 어떻다? 딱딱딱 쉽게 읽힌다 이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질문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쌤, 근데 2017학년도 수능 되게 어려워졌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개대주면 다 풀리는 거 아니에요? 자, 뭐냐면 우리가 점점 수능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개대주를 우리가 딱 공부를 하잖아? 개대주를 딱 공부를 하는데 이 개대주가 또 나오는 거야. 또 나와. 개대주가 또 나와. 개대주가 더 어렵게 내려면 어떻게 했어? 개대주가 또 나와. 또 나와. 그럼 개념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어때? A랑 B의 관계, A랑 C의 관계, B랑 C의 관계 다 어떻다?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겠죠. 그런 식으로 난이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뭐다? 개대주의 원리는 바뀌지 않는다 이거예요. 욕하는 거 아닙니다, 쌤이. 개대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쌤, 문학은요?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 쌤은 칭찬해. 근데 문학도 패턴이 있어요. 문학을 막 이렇게 막 내겠어요? 그냥 우리 그냥 소설책에서 이렇게 딱 발췌해서 내겠어요? 안 그렇다고. 문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패턴이 있어요. 무슨 패턴이냐? 문학은 감대주예요. 아까 개대주였죠? 개가 감으로 좀 바뀌었어. 좀 부드러워졌어. 문학이니까, 그죠? 보다 감정, 대조, 주인공이다. 세 개만 알면 문학도 다 풀려요. 이런 친구 있어요. 쌤, 저는요 문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고전시가 되게 어려워요. 고전시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감정. 임금님이 그립습니다. 감정, 대조. 저 서울에 정치하는 저 이 모사꾼들이랑 내가 지금 저기 지금 귀양가 있는 내 상황에 대조. 그리고 주인공 누구야? 화자, 나. 어차피 다 똑같아. 이 패턴만 알면 여러분들 문학도 완벽하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막 이런 친구 있어요. 막 그 고전시가 막 쌤도 보면은 EBS 그 고전시가 뭐 이렇게 사가지고 막 외우는 친구 있어. 그걸 막 외우고 막 그 다 외우면 막 종이 먹고 막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말고 종이 먹지 말고 감대주를 알고 문제를 풀면은 고전시가던 현대 소설이던 다 풀린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것도. 자, 2017년도 수능인데 감대주를 한번 보죠.
피란 안 같다고 야단 맞지 않을까? 우리 주인공, 감대주의 주인공 여기 일단 써놓긴 했어요 쌤이. 주인공 중요하다 그랬어요. 윤씨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그랬어. 윤씨가. 그리고 김씨댁 아주머니의 얼굴도 흐려진다. 주인공 두 명 나왔네. 일단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쭉쭉쭉쭉 얘기를 하는데 뭐 쌀배금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뭐 백성들 어쩌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막 몰려와. 그래서 이 김씨댁 아주머니가 물어봤어. 여보시오, 배급을 어디서 줍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미친 듯이 뛰어갈 뿐이다. 대답도 안 해. 막 뛰어가. 그랬더니 윤씨와 김씨댁 아주머니도 이제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들을 따라 뛰어간다. 뛰어가네. 뛰는 거야. 자, 그런데 보니까 미처 날리지 못한 뭐 식량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것이다. 아, 식량이 막 있었네. 배급이 아니라 식량이 막 흩어져 있었던 거야. 사람들이 그거 주워가려고 막 뛰어간 거겠죠. 김씨댁 아주머니와 윤씨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막 가서 사람들은 막 간 거야. 가는데 사람들은 굶주린 이리떼처럼 눈에 핏발이 서서 자루에 곡식을 넣어 짊어지고 일어섰다. 사람 같지가 않아. 이리떼야. 그냥 먹을 것만 찾는. 김씨댁 아주머니와 윤씨도 허겁지겁 달려들어 쌀을 퍼낸다. 쌀이 있으니 퍼내겠죠. 먹고 싶으니까, 배고프니까. 그리고 나서 딱 일어섰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꺼지는 고함소리 총성과 함께 윤씨가 푹 쓰러져. 윤씨가. 그리고 윤씨가 뭐 피가 나고 모래밭을 스며든다. 윤씨께서 돌아가셨어. 슬픈 얘긴데 감정은 어떨까요? 감정은 허겁지겁 식량의 정신 팔린 아주 급한 감정이야. 급해. 급한 감정이야. 자, 대조는 사람들 말도 안 해요. 그죠? 그냥 핏대만 막 세워가지고 말도 안 해. 그런 사람들이랑 윤씨랑 김씨댁 아주머니가 대조를 이루는 상황이네요. 영인 좀 인간미가 있잖아. 뒷부분 이렇게 더 읽어보면 뭐 이렇게 이 윤씨의 어떤 이 시신을 또 거두러 가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사실 이리떼니까 굉장히 좀 어떤 지금 식량이 정신 팔려서 지금 뭐 사람으로서의 어떤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지금 굶주린 이리떼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다르게 묘사가 돼요. 자, 주인공은 윤씨와 김씨댁 아주머니죠.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의 서술상 특징. 다가 이제 이게 다인데 적절한 거 찾으라 그랬어요. 일단은 답부터 볼게요.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 허겁지겁 식량이 정신 팔린 어떤 감정, 급한 이 상황을 정답으로 바로 고를 수가 있는 거죠. 뭐 회상, 뭐 시간적 배경, 성격 변화, 뭐 관념적, 과거로 돌아가려는 뭐 결국 뭐다? 감대주에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감대주.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고전시가도 똑같고 뭐 현대시도 똑같고 수필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다시 얘기해서 뭐다? 비문학은 뭐다? 개대주. 문학은 감대주. 두 개만 알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문 읽을 때, 비문학 지문 읽을 때 어떻게 한다? 개대주를 찾고 개대주의 관계를 찾으면서 지문을 읽으면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수월하고 거기서 대부분 정답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다? 정답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감대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랑 저랑 이제 이 강좌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 연습을 좀 하다 보면 EBS 문제, 사설 모의고사 문제 사서 그렇게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걸리냐? 쌤이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짧게는 2달, 길게는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럼 6개월의 기준은 뭐다? 한글을 못 읽는 친구. 한글을 못 읽는 친구는 6개월 정도 걸려요. 한글 마스터하고 와야 되니까. 그런 친구 빼고는 패턴을 읽고 원리를 아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연습을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성적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겁니다. 무조건 문제 풀고 뭐 인상 막 쓰면서 풀면서 막 종이 먹고 이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쌤이랑 같이 2달, 3달 한번 쭉 해보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대로 된 문제 쫙쫙쫙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면서 문제 풀어가면서 개대주 이런 거구나, 감대주 이런 거구나, 선택지는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라는 거 같이 공부할 거예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